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요. 한동훈 대표가 공개 행보를 시작하면 상당한 결집이 이루어져서 지지율이 곧 회복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놔서요. 여러 언론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받았던 63%의 지지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지 않는다.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김종인 박사는 한동훈 대표랑 첫 번째 회동을 가졌죠. 그 회동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난 한동훈 전 대표를 처음 만났다. 그런데 법무장관 취임했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선하고 젊고 소위 시대의 흐름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소위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본다. 이 엊그저께 이 동아일보가 연휴 기간 중에 김종인 박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제는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AI 혁명에 대해서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국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젊고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CBS 라디오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게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 자신이 한동훈 대표에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되는 날 집권여당 대표이면서도요. 본인이 즉각적으로 계엄에 반대하면서 이 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선언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여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하면서요. 당시 그 한동훈 대표의 그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계엄이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일정 기간 정지되고 군사정부가 들어섰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모든 것이 좌초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이른바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그때 장관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요. 대한민국 70년의 성취가 한꺼번에 다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강력 반대를 했다는데 김종인 박사 역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이 형편없이 떨어졌을 것이다 하면서요. 1951년 이승만 정권 시절에 부산에서 정치 파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영국의 매체인 런던 타임스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것을 기다리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이 정치를 폄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번에 만약에 계엄이 성공해서 군사정부가 들어섰다면 그때와 비슷한 그런 국제적 평가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실패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느님이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동훈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인데 야당 대표인 이재명보다도 더 앞장서서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반대하겠다. 위헌위법한 이런 계엄이다 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했네요. 다들 무서워가지고 딴 데 가서 그냥 어물어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한동훈은 국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사실상 진두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 자체적으로 봐도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요. 대선 주자로 나설 만하다고 보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못할 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또 한 대표에 대한 그 조언은 무엇이냐 하는데 이제 꼭 그 한동훈 대표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김정인 박사가 쓴소리를 했는데 제발 국민의힘 사람들은 남을 비방해서 자기가 덕을 볼 생각 이런 것 좀 버려야 된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남 공격해서 덕 보려고 하는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내 경쟁에서도 똑같다. 상대방을 공격해서 내가 득을 얻어보겠다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자신의 실력을 어떻게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잘 표현해서 지지를 얻을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또 물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선 후보 경선 출마한다면 그 국민의힘의 후보로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랬더니요. 작년 전당대회를 이제 떠올리면서요. 그때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셋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나올까 말까 하던 한동훈이 그 튀어나왔다. 그런데 결국 63% 당신과 민심의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윤 대통령이 밀었으니까 당연히 원희룡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런 현상이 이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또 진행자 김현정 앵커가요. 작년 그 7.23 전당대회와 최근 그 당원들의 당원과 지지층들의 어떤 그 입장 이런 것들이 그때랑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정인 박사가 내가 보기에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금 사실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전략으로는 선거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요. 지금 뭐 이재명만 아니면 해볼만 하다 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데 근데 김정인 박사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꼬꾸라지고 다른 주자가 나오면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은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집착해 있다. 과거에 집착해 있다. 그냥 자기들끼리 보수 결집 이러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요새 이제 그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는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정인 박사가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극단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김 장관에게 몰려있는 현상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확장성이 별로 없는 분이다라고 본다 하면서요. 친윤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는 집권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집권해야지 윤석열 대통령도 구출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집권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인제 BBS 불교 방송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이 김정인 박사의 이러한 진단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 김정인 박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조기 대선이 열리면 거기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지, 재집권에 성공해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고 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계속 영원히 몸이 돼 있더라도 그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서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복귀하는 시나리오지만 많은 법률가들이 그럴 가능성보다는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다 이렇게 올인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윤 대통령을 구출할 수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열릴 경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보수 결집. 그다음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격. 오로지 그거 하나만 해갖고 하는데 과연 그거 가지고 다시 재집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김정인 박사도 그렇게 진단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김문수 장관에게 그대로 투영돼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게 독자적인 지지율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요, 이재명이 참 눈물겨울 정도로 중도 실형 코스프레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체 만나고 경제계 인사들 만나고 뭐 이게 과연 뭐 이제까지 이재명이 만나 할 정도로요. 또 중산층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제도 좀 개편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그 공직선거법 항소심 여기에만 올인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이런 것만 하고 있어갖고 과연 그 중도 무당층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요, 중앙일보의 김정하 논설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2022년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꺾고 당선될 때 그 대선 직전의 그 여론조사 중에서 중도층을 보면요. 중도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이재명을 앞서는 결과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와는 정반대다. 중도층에서 심한 경우에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재명에게 뒤지는 국민의힘 주자 누구를 집어넣더라도 뭐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잘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지만 오로지 그 한 가지 가능성에만 올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플랜 B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고요. 플랜 B를 뭐 내놓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물밑에서 치밀하게 또 치열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재명 공격만 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어버버버 하면서 이거를 그냥 내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김종인 박사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도 오늘 그 김종인 박사의 이런 인터뷰가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한 그 또 탄력을 좀 주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등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